2분기 전남 지역 인구 2천여 명이 감소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양 지역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간 지자체도 있지만 순천시와 고흥군은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진군 잡천면의 노인회 어르신들이 10년 동안 모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000만 원을 장학재단에 기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여수시 화정면 일대에 유해성 적조식물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초동 방제가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분기 전남 지역 인구 2천여 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광양 지역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인구 유출 원인은 무엇인지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전국 인구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 지역 인구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분기 동안 5만 660여 명이 전남으로 전입됐고 5만 3,124명이 전출해 2,464명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00여 명 더 많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3개년 동안 전남은 이제 똑같아요. 계속 타시도로 가는 게 광주가 약 35.8%가 광주로 가고 약 15% 내외가 경기도로 가고 14% 내외가 서울로 가요. 지역별로 보면 광양 지역 인구가 500여 명 유출돼 전남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0대 사이 청년층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는데 광양 지역 산업구조상 이 연령대 인구는 제조업과 건설계통 근로자들이 단기 거주하는 형태가 많아서 인구 유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순천 신대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정주 여건상 이주를 결정한 인구 비율도 높았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1년 광양읍과 중마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가 완공되면 지역 정주 여건이 보다 안정돼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이라든지 중마동 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2021년까지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연초에 이제 감소되는 인구가 조금은 방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나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광양시. 청년층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인구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산업도시인 광양 지역이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 유출을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농업과 어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이 중심인 전남 서남부 지역 역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서남부 지역 대표 도시인 목포시입니다. 목포시는 한때 43만 명까지 인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인구가 줄면서 현재는 23만 명 선도 곧 무너질 위기입니다. 2017년 3분기 686명이 줄었고 4분기에는 460명, 지난해에는 총 1,854명이 유출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도 1,429명이 감소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 생활 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도 소소하지만 이런 것도 하고 있긴 한데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이런 것도 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걸 현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인구가 이렇게 확 늘어난다 하더라도 일시인 거고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 늘어나진 않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수립하는 결과도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결과물은 아니어서. 문제는 전남 서남부 지역 모두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전남 서남부 지역에서는 목포가 올해 2분기에만도 389명이 유출되면서 가장 많은 유출폭을 보였고
무안과 해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 서남부 지역 11곳에서만 1,485명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전남 서남부 지역은 동부 지역과는 다르게 대형 산업단지 등이 적은 데다 서해와 남해안을 따라 형성된 지역인 만큼 어업은 물론 농업과 축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20대부터 40대 사이 청년층 인구가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이고 이제 제조업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 다양성 부분이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은 좀 있죠. 최근에 와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교육, 대학. 점차적으로 이렇게 수도권으로 학생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들이 상당히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일자리 문제로 매년 수백 명 이상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전남 서남부 지역. 청년은 물론 다양한 세대가 지역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이처럼 상반기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빠져나가 대책이 시급한데요. 반면 순천시와 고흥군은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정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고 고령화 도시 가운데 하나인 고흥군.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인구 잡기에 나선 결과 유입 인구가 늘었습니다. 해마다 1,000여 명씩 빠져나갔지만 올해 상반기는 39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향후에를 중심으로 귀농 귀촌을 홍보하고 가업을 잇는 농가와 신혼부부 지원을 확대해 성과가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흥군은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폭을 줄이기 위해 청년 인구 유치가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인구 현재 65세 이상이 39.1%를 좀 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구조상 상당히 좀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청년층이 좀 들어와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애들이 태어나서 자연 사망에 비해서 출생이 좀 늘어나는 인구 정책 구조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도 상반기 유입 인구가 1,1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교통과 교육 환경이 비교적 좋다는 평가를 받는 순천시는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치매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청년 창업을 비롯해 청년 희망 통장 등 지원 시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그 청춘 창고나 청춘 옷장 등 그 청년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년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청년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소율이 적고 또 중장년층들은 중장년층에 맞는 인구 정책을 펼쳐서 인구가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 특색을 반영한 꼼꼼한 인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라남도 인구가 190만 명이 붕괴된 가운데 청년 인구도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등 자연 감소와 함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젊은이들도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은 지난해 8,000명가량이 빠져나갔고 올해 상반기에만 9,8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인구 유출 대부분 청년으로 지난해 유출된 8,030명 중 7,983명이 20대인 만큼 청년이 행복한 전남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남의 모든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고흥은 전남 군 단위 가운데 올 상반기 유일하게 인구 순이입을 보였는데요. 전국 최초 인구정책과 신설과 함께 귀향 청년 지원, 그리고 귀농귀촌 등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사실 고흥군은 소멸위기 지역 전국 2위에 오를 만큼 인구 소멸 문제가 목전까지 다가올 만큼 심각했습니다. 정책의 목표와 명확한 수요자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층을 끌어들여 출산율 증가와 낙후된 농촌의 체질과 구조 개선에 여러 도움을 미치는 겁니다. 이처럼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유출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전남. 기존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진의 한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돈을 모아 지역 장학재단에 기탁했습니다. 폐지를 수집하고 공공근로를 통해 돈을 모으는 등 10년 동안 모은 1,000만 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진군 작천면에 살고 있는 77살 김사중 어르신. 노인회관에서 나온 깡통이나 종이, 공병 등을 정리하고 팔아 모은 돈과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 노인회에 전달했습니다. 면단위 마을이다 보니 재활용품도 많이 나오지 않아 두세 달에 최대 2만 원을 벌기도 하지만 이번 기부에 선뜻 나섰습니다. 두 달 만에 깡통 같은 나온 것은 다음은 얼마 가져 나오네. 뭐 만 원 받을 때도 있고 2만 원 받을 때도 있고 뱅, 깡통, 숯뱅 여러 가지 거 그날 이제 저장해놨다가. 작천면에 살고 있는 84살 정맹진 어르신은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한 달에 27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생활비 등으로 쓰고 나면 얼마 남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돈을 모아 노인회에 전달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나가면 노인네들은 더위에는 일을 심하게 하지도 않고 쓰레기 같은 거 줍고 아니면은 도로 청소 뭐 이런 데 거 하지. 그러면 이제 한 달에 27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용돈도 쓰고 내일 것도 내고 그러죠. 강진군 작천면 노인회 어르신 150여 명은 최근 10년 동안 모은 회비의 일부를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회비와 운영비를 쓰고 남은 돈 1,000만 원을 학생들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자신들은 어려워서 못 배웠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모두 한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늙은이들이 뭔 욕심이 있고 뭐 있겠습니까? 후진들을 위해서 좋은 데 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한 것이라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립된 돈이 이제야 버릇이 그 돈에 도달해서 장학기금으로 후진들을 위해서 쓰자고 하는데 누구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 없이 일치해서 그런 오늘 같은 일이 했습니다. 해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3명에게 1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며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는 작천면 어르신들.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부끄럽다며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더 열심히 나서겠다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여수 해역을 예찰한 결과 화정면 제도와 자봉 해역에서는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기준치인 밀리리터당 100개체 이상을 넘어 밀리리터당 20에서 500개체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양식장 인근에 적조구제 효과가 입증된 머드스톤과 분말 황토 20여 톤을 살포해 초동 방지에 나섰습니다. 환경단체가 순천 동천에 조성하기로 한 출렁다리 사업을 취소하라며 1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출렁다리가 소음을 유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인근 주민 반대가 있었고 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돼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는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봉화산 둘레길 인근에 출렁다리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감사원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중단돼 왔습니다. 경찰이 실탄이 담긴 철제 가방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해변 인근에서 5.56mm 레저용 실탄 20발과 투투탄 73발, 탄창 3개가 담긴 철제 가방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철제 가방 주인은 경북 경주에 사는 65살 한모 씨로 경찰은 한 씨에게 철제 가방 안에 실탄 등을 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26일 새벽 5시 29분쯤 전남 해남군 문내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과 창고 81제곱미터가량이 모두 전소됐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63살 여성 A씨와 A씨의 어머니 85살 B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업관리단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한 척을 붙잡았습니다. 서해업관리단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을 어구실명제 위반 혐의로 납포했습니다. 서해단은 최근 서해 중부 해역에 오징어 어장이 만들어지면서 하루 평균 11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어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특별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을 위해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 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 무허가 조업 여부를 비롯해 조업 금지구역 어업 행위와 불법 어구 사용, 어린 고기 불법 포획 유통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입니다. 특히 해상 불법 체묘 시설과 등량만 무허가 통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적발 시 벌칙 규정 외에도 면세유류 공급 중단과 영어자금 회수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공항 내 대합실과 환승시설, 면세점과 주차장, 수화물 처리 벨트 등을 늘리거나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 관리동과 장비고 등도 증개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두 번째로 치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472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초등학교 졸업은 40명이 응시하고 37명이 합격해 92.5%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등학교 졸업에 86살 주모 어르신이, 최연소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에 12살 오모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와 개인별 성적은 다음 달 3일까지 전남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 증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역 학교의 친일잔재 청산 중간 보고를 갖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늘 29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지역 153개 학교에 남아있는 168건의 친일잔재 현황을 공개하고 청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에 남아있는 친일파 작곡 교가에 대한 실태 분석 내용이 공개되고 친일과 항일 음악을 주제로 한 음악회도 진행됩니다. 아침 저녁으론 가을이 성큼 다가왔지만 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남아있는데요. 우리 지역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이며 낮 동안 27도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동안 구름만 많은 가운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약간 높게 일겠는데요. 남해와 제주도 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남부지방에 오래 비가 이어지면서 많은 양의 호우가 우려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장마가 이어진 뒤 이번 주 후반까지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으론 선선한 날씨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